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검찰은 지금 이재명의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김용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선 경선자금 요구를 받은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 등과 이 돈을 마련해서 8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김용은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이겁니다. 자, 유동규가 중간고리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캠프에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면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번 대장동 이 특혜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이 바로 김만배입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입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영학, 정민용, 남욱, 그러나 가장 큰 물주는 김만배입니다. 자, 김만배는 그러나 지금 현재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입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 주기 위해서 김용에게 요구받은 20억 원, 이걸 마련할 즈음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5억 원을 줬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돈을 5억 주면서 했던 발언, 이거 지금 완전히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굉장히 그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천억 원대의 수입을 올린 이들이 10억, 100억 이게 푼돈 아닙니까? 직원에게도 50억 원씩 누구 박영수 다 지금 의혹이긴 하지만 50억 원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이재명 시장이 아니었으면 이 대장동 사업은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만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김만배의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합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했다는 이 발언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김만배가 5억 원을 유동규한테 주면 한 말이 걸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걸리면. 유동규가 돈을 요구해서 했다는 발언입니다. 자, 일단 시점이 지난해 2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난해 2월은 언제입니까? 김용이 유동규에게 이 대장동 1파의 자금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의혹입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와 법원 판결로 확정되겠지만 지금 바로 그 지난해 2월 대선 자금을 김용이 요구했다는 그 시점에 김만배가 5억을 유동규에게 줬다는 이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유동규도 유동규지만 김만배가 입을 열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남욱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욱 변호사도 지금 줄줄줄줄 다 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욱 변호사와 관련된 돈 전달책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는 1억 언제는 5억 박스에 넣어가지고 5만원권으로, 어떤 거는 만원권으로 돈가방까지 지금 검찰이 확보했답니다. 그렇다면 김만배는 어떨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대장동 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유동규에게 김용이 대선자금 20억 원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그 시기, 자, 김만배가 계획을 선뜻 줘버렸다,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남욱이 8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전달받았던 만큼 김만배 씨를 통해서 대선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사무 강백신 부장검사는 유동규가 지난해 2월 이 김만배에게 거액을 요구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지난해 2월 1일 정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뭘 좀 상의하려고 한다,
동규 말이야. 유동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규 말이야. 이제 현재 나온 것 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 김만배는 이어 엄청나게 유동규가 대든다.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그로 모두 5억 원을 줬다. 이게 녹취록이 나온다는 거죠. 또 내가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투자를 자꾸 해달라고 한다. 대선 전에 투자해놨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거 걸리면 4명 다 죽어라고 합니다. 죽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 당신은 민주당의 대통령을 뽑는 공천을 향한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인데 김용,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하는 김용이 돈을 20억 원을 요구하고 뭐 광주를 돌고 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광주에 뭐 이상한 이재명 지지 단체들이 뭐 나타났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수사하면 민주당은 완전히 내부적으로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흐름을 따지면 이재명 혼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 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돈을 뭐 광주에 뿌리려 한다. 이런 말이 맞다면 이거 수사에서 자금 담당자 조사하면 엄청난 일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금 원희룡 장관이 과거 대선 경선 때 했던 그 실명 의원, 뭐 현역 의원, 전직 의원, 뭐 K니 L이니 이거 다 지금 수사하면 나올 겁니다. 어쩌면 이미 과거에 언론들이 다 보도했는데 이걸 갖다가 문재인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뭉겨놨는데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이 김만배는 지난해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 인근에서 유동규에게 1,000만원권 수표 40장, 현금 1억 원, 모두 5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불법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으로 1,400억 가까이 거액을 배당받은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김만배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의혹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모른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했던 유동규와 남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가 진짜 입을 열면 이재명은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성호의 윤난 입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